겨울 인생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유로 예선 7경기와 월드컵 예선 7경기로 주중에 편성된 승무패 67회차 이야기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국가별 대항전임에도 이번 회차는 백중세가 전망되는 경기가 절반 이상이 되는 것 같아서 1등 인원이 5명 미만이 나오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봅니다. 플레이오프 티켓도 12장 중에서 7팀이 확정이 되었고요. 이제 남은 5장도 서서히 윤곽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럼 서둘러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1번 매치업부터 가보죠. 우크라이나와 이탈리아의 경기입니다. C그룹의 마지막 한 장 남은 본선 직행 티켓을 두고 벼랑 끝에서 맞짱을 뜨는 매치업입니다. 승점은 같지만 상대 승점에서 앞선 이탈리아는 무승부만 거두어도 직행을 합니다. 우크라이나는 반드시 이겨야만 본선으로 직행하는 테이블의 상황만 놓고 본다면 이탈리아가 유리할 수밖에 없는 형국입니다. 우크라이나의 홈 경기라고는 하나 경기 장소인 레버쿠젠은 오히려 원정팀인 이탈리아가 우크라이나보다 위치적으로 가깝기 때문에 누가 홈이고 누가 원정인지 아주 헷갈리는 그런 경기이기도 합니다. 이탈리아는 11월 3주차 메디컬 리스트에 정말 개많은 선수들이 올라와 있긴 하지만 토도분들께서 신경 쓰실 일은 없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물론 유벤투스의 마우로 로카텔리나 모이세킨의 부상이 다소 아쉬울 수도 있어 보이긴 하지만 이탈리아 소집 명단의 면면을 보면 꽁 대신 닭 같은 느낌은 전혀 들지 않을 만큼 화려한 스쿼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크라이나가 본선 직행에 실패한다 하더라도 플레이오프로 가는 길은 확률은 다소 높죠. 그리고 이탈리아 같은 경우도 이 경기에서 패하고 직행 열차를 놓치더라도 플레이오프행은 활짝 열려 있기 때문에 미칠 것 같은 긴장감은 양팀 모두에게 그리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경기입니다. 물론 상대적 강팀이라 해서 플레이오프행 세미파이널 스테이지 토너먼트에 그 12팀 가운데 또 그 12팀 가운데서 또 생존을 해서 본선의 마지막 그 4번 시대에 세 팀으로 생존한다는 보장은 없지만 3번 경기의 슬로베니아처럼 경기에 패하는 순간 플레이오프고 나발이고 집으로 가는 보따리를 사야 하는 경우보다는 좀 더 릴렉스한 경기 운영이 가능하다는 이야기겠죠. 여하튼 누가 패하던 그 팀이 플레이오프 토너먼트까지 패스하고 본선 4번 시대의 석장의 티켓 속으로 들어간다면 그 조야말로 죽음의 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앞뒤의 모든 경우의 수와 형세는 이탈리아가 거의 유리한 상황에 놓여 있지만 유난히 메이저 대회 본선에 탈락하는 징크스와 또 저주 같은 마법이 함께하는 이탈리아라는 점, 비교도 된다는 전제가 깔려있는 이탈리아의 전술이 변칙적인 운영으로 갈 수도 있다는 점 등등은 묻지마 이탈리아 승리 구간에 배팅을 하기에는 리스크가 커 보입니다. 주말 리그 승무패 일정도 있고 주중 승무패는 가벼운 마음으로 소액 복식으로 도전을 해보겠습니다. 소액이라 부담 없이 독식 버전으로 가보겠고요. 1번 경기부터 꺾어보겠습니다. 우크라이나 승리 단통 구간으로 가보고 싶었으나 극적인 동점골로 본선 직행을 확정짓는 이탈리아 선수들의 세레머니를 예상해 보겠습니다. 1번 경기의 선택 구간은 홈 우크라이나의 승무 두 구간을 함께 가져갑니다. 자, 다음은 2번 경기입니다. 무승부 없이 깔끔하게 탈탈 틀리면서 탈락한 북아일랜드가 홈에서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을지 궁금한 매치업입니다. 피파 랭킹 207위인 산마리노에게만 2승을 거둔 게 전부 다죠. 반면에 조 1위를 확정짓고 본선 시드 배정만 남겨둔 덴마크가 북아일랜드 원정을 떠납니다. 여기서 궁금해지는 건 휠만트 감독이 어디까지 로테를 돌려주느냐입니다. 본선 시드야 남은 조들의 상황들을 미루어 짐작해보면 이번 시드가 거의 확정적이니만큼 선수들의 부상 노출 빈도에 최대한 신경을 쓰면서 과감한 로테이션 스쿼드를 준비해서 북아일랜드로 떠나지 않을까 전망을 해봅니다. 승리야 당연히 좋은 일이겠지만 휠만트 감독의 마음먹기에 따라서 충분히 다른 결과치를 도출해 볼 수도 있기 때문에 북아일랜드가 조별 예선 마지막 경기에서
산마리노를 제외한 팀들에게 예선 첫 승리를 거머쥐는 모습을 그려보겠습니다. 사실 마음은 무승부를 픽하라고 다그치고 있지만 7%대의 짝대기를 만들어내고 있는 홈 승리 구간으로 좀 더 공격적인 마킹을 해보겠습니다. 이번 경기의 선택은 홈 북아일랜드의 단통 승리 구간을 담아가 봅니다. 자, 다음은 3번 경기 보겠습니다. 자, 1번 경기와 다른 듯 닮은 골 매치업, 슬로베니아와 카자흐스탄의 경기입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이기면 조 2위로 본선 직행을 하는 양팀 선수들에겐 축구화를 벗고 작두 위에 서 있는 그런 느낌일 것입니다. 1번 경기와 다른 점이 있다면 무승부만 거두어도 24년 만에 본선으로 향하게 되는 슬로베니아이지만 행여 카자흐스탄에게 불의의 일격이라도 맞는다면 본선 탈락은 물론이고 플레이오프의 기회조차 부여받을 수 없는 절대적으로 유리한 형국이면서도 백척간두에 서 있는 그런 슬로베니아라는 겁니다. 승리하면 본선 직행, 비기거나 패하더라도 플레이오프행은 열려있는 카자흐스탄보다 심적인 압박감이 더할 것으로 사료되는 슬로베니아입니다. 라이프치히의 세스코가 어린 나이에 느낄 그런 중압감을 이겨내고 골메이드를 해낼 수가 있느냐가 승리의 중요한 포커스가 될 것 같기도 하지만 백전노장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오블락이 지키는 골문을 생각하면 이러한 염려가 단순한 기우에 그칠 가능성이 커 보이는 건 사실입니다. 과연 마음 비운 카자흐스탄이 슬로베니아의 24년 만의 꿈을 산산조각을 낼지, 이 경기에 90분 내내 흐를 팽팽한 긴장감을 슬로베니아가 극도의 동기부여로 승화를 시킬 수 있을지가 결과의 열쇠를 쥐고 있다고 생각하는 겨울인생입니다. 3번 경기의 선택 구간은 3선 마지노선의 스쿼드의 어떤 그 파워에서 다소 앞선 슬로베니아가 슬기롭게 본선 직행을 마무리 지을 것으로 전망을 해보겠습니다. 홈 슬로베니아의 승리 구간을 단통으로 가져가 봅니다. 자, 다음은 4번 경기, 월드컵 아시아 2차 예선 C조의 경기입니다. 직전 그 중국 원정의 1대1 패배, 비록 6년 반이란 세월이 흘렀지만 대한민국에게는 정말 아픈 기억입니다. 당시의 선수들의 이름은 선수들에게도 쓰라린 기억을 들춰낼 수 있으므로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그때와 지금의 대한민국 팀의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은 공격형 미들의 정의와 개념을 바꿔놓고 있는 이강인이라는 괴물의 존재의 유무입니다. 중국이라고 하면 구시대 축구의 유물들만 모아서 고정적인 포메이션 없이 공포스럽게 답습하고 있는 중국의 전술은 이강인이라는 괴물에 의해서 잔인하게 해체되고 수정되는 과정을 거듭하게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열등감에 기인한 중국의 거친 플레이와 이해 불가 심판의 콜라보 퍼포먼스에 대한민국의 페이스가 흔들리는 무승부 구간도 생각해보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지금 현 시점의 두 나라 국대 클래스의 간격은 계산조차 되지 않는 관계로 4번 경기는 홈 중국의 단통 패배 구간을 아주 기분 좋게 사수하겠습니다. 다음은 5번 경기입니다. F조의 베트남과 이라크의 매치업이고요. 두 팀의 피파 랭킹이 많이 좁혀지긴 했지만 클래스 차이는 보는 각도에 따라서 크게 느껴집니다. 물론 베트남 원정이 한국과 일본이라도 쉬운 경기는 아니었죠. 2019년도 베트남 국대는 중동 팀들을 상대로 홈에서는 아랍에미리트를 1대0, 예멘을 2대0으로 제압하기도 하고 이란에게는 열세 속에서 0대2라는 패배를 당하기는 했지만 유효 슈팅 수가 2대5라는 아주 악착스러운 홈 경기력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2019년의 베트남보다 2023년에 베트남 국대들의 그 장기술은 조금 더 진보한 듯 보이지만 전술적인 학습 능력이나 악착스러운 정신력은 오히려 퇴보된 느낌입니다. 이라크의 승리가 합리적인 구간으로 사료되긴 하지만 선제골이 베트남에게서 터진다면 이라크가 끌려다니는 경기 흐름을 배제할 수는 없어 보입니다. 5번 경기의 선택은 홈 베트남의 무패 구간을 담아 보겠습니다.
자, 다음은 6번 경기. 2조의 선두를 누가 먼저 치고 나갈 것이냐의 싸움입니다. 우즈베키스탄과 이란의 매치업인데요. 월드컵 예선이든 친선 경기든 만났다면 1점 차 승부를 벌였던 양팀의 맞대결이었습니다. 이란이 홈에서 2대0으로 승리했던 2017년에 그 월드컵 지역 예선을 제외하고는 무승부 없이 모두 1점 차 승부였습니다. 상대 전적은 이란이 다소 우세했지만 10년이 넘도록 단 한 번의 무승부도 없었다는 점은 양팀의 팀 컬러를 생각하면 다소 의외의 지표입니다. 전 세계의 축구가 상향 평준화가 되어가고 있는 시점과 경기를 전개하는 방식에서 대동소이한 전술을 시전하고 있는 것이 2023년 양팀이 보여주고 있는 현주소입니다. 이란의 포워드 3인방이죠. 포르투의 타레미, 페예노르트의 자한바크슈, 그리고 그렇죠. 타레미와 자한바크슈는 이제 30이 훌쩍 넘었고, 또 로마의 아점은 또 잠시 후면 30입니다. 지역적으로 친선 경기가 많았던 양팀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이란이 자랑하는 이 노장 3명의 포워드들을 자주 접해왔던 우즈베키스탄 선수들인 점을 감안하면 이란의 일방적인 테크닉을 활용한 1대1 빅찬스는 이란이 앞설 듯 보이고, 우즈베키스탄의 조직력을 기반으로 하는 중원의 점유율은 우즈벡이 앞설 것으로 보입니다. 어느 팀이 선취점을 넣든 상대는 당한 만큼 돌려줄 수 있는 능력은 갖추고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란의 홈이었다면 다른 결과를 유추해 보았겠지만 우즈벡의 홈 텃세 또한 눈여겨보지 않을 수 없는 바, 전반적인 이란의 유효 슈팅의 우세 속에서도 결과물만큼은 나눠 가져가는 무승부 구간으로 6번 경기의 예상을 마칠까 합니다. 이상으로 67회차 승무패 1번 경기부터 6번 경기를 살펴봤고요. 내일 아침에는 7번 경기부터 10번 경기의 예상 구간을 방송해 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11번부터 14번까지의 월드컵 남미에서는 라리가나 빅리그 선수들도 많은 만큼 좀 더 재밌는 분석을 담아서 겨울 인생의 축구 이야기 플래티넘 멤버십 채널로 내일 빠른 오후에 방송을 해드리겠습니다. 지난 회차와 마찬가지로 최종 마킹 구간과 이변 독식 구간의 자세한 설명도 더불어서 플래티넘 회원님들께 업로드 해드리겠습니다. 67회차 승무패 이야기 일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겨울 인생이었습니다. All I've ever needed was a nice cold man.